자, 이번 기사는 월세를 살아야 할까요? 내년 혹한기에 맞는 전세입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년에 혹한기를 맞는 전세입자. 네, 오늘은 11월 15일입니다. 기사가. 자,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전세값이 더 오를까요? 차라리 미리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이다.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해서 내년 11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보증금 인상이나 반전세로 전환할까 걱정이다. 네. 걱정할 필요 없이 100% 오르고 100% 월세를 강화시킬 겁니다. 왜냐면 지금 그 부동산에 관해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지만은 시세조사를 해보면은 옛날하고 다르게 그 보증금 받는 거에 대해서 집주인들이 꺼립니다. 이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놔서 뭐 1% 남짓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재산세나 이런 거는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보증금 안 받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최소로 하고 대신 월세를 상승시킵니다. 자, 서민들은 주어진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세가 좋고 가능하면 월세를 덜 내는 게 좋은 게 인지상정입니다만은 어쨌든 힘은 건물주가 더 세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이 인상되면은 월세를 받으려고 하지 전세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서민을 살릴 것 같은데 서민을 죽이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서민을 죽여서 그럼 집주인이 이득을 보냐? 그렇지 않죠. 최종 보수는 정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높인다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서민을 핍박하는 가장 빠른 수단이 세금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세금 받아서 뿌린다라고 생각하지만 뿌려져 봐야 가랑비죠. 뜯어갈 땐 폭포수처럼 뜯어가는데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에 이제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악법을 철폐하라는 얘기가 2년 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년에 전세시장은 전세입자에게 혹독하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는 벌써부터 내년 전세 시장을 걱정한다. 예, 참 보면 옛날에는 이런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새 임대차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후 전세 시장이 요동쳤고요. 일부는 계약갱신이 이루어지면서 다행히 2+2를 살 수 있었다. 2년. 그러니까 계약갱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2년을 계약하고 나서 주임법에 의해서 다시 2년을 정당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해서 총 4년을 살게 하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입법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과도 됐죠. 그래서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4년이 좋은데 맞죠? 사는 사람은 4년이 좋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래 4년을 하면 좋죠. 근데 대신 4년을 살 수 있으되 돈을 못 올리게 해놓은 거죠. 근데 부동산은 급등하고 있는데 돈을 못 올리게 해놓으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럼 집주인이 손해를 본다. 그러면은 임차인하고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왜? 남들은 전세금을 더 높이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이 법에 의해서 임차인이 2년 더 산다고 말하면 못 올리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떤 건 전세가 10억인데 바로 옆집은 전세가 4억이고 막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왜곡이 생기는 거죠. 같은 볼펜이면 여기서도 100원이면 저기서도 100원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100원인데 저기는 30원이야. 막 그냥 시장이 어떤 재화죠. 이것도 재화라는 거는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차이는 괜찮죠. 가격이란 건 개인 소비재니까 정하기 나름이지만 이렇게 2+2라는 식으로 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못 올리게 하니까 단기간에는 예를 들면 혜택을 보는 세입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세입자들이 지금 하는 고민이에요. 이게 지금 4년의 시세 변동이 고스란히 반영돼서 전세값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은 어떤 세입자가 이 2+2를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조건으로 크게 오르지 않고 5% 이내에만 올려서 2년을 추가로 살았습니다. 근데 다른 호수들은 벌써 이 정도에 계해서 전세금이 형성되는데 나는 한 2년 공짜로 살았어. 저렴하게. 그지만은
어차피 이 사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 빨리 내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빨리 내보내고 싶겠죠. 이제 얘는 빨리 내보내고 정상적인 전세 수준을 맞추고 싶겠죠.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이 동네를 떠야 돼. 아니면 이만큼의 높은 전세 수준을 주든가, 아니면 요즘처럼 세금이 높으니까 이만큼 높은 월세를 제공해야 되는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고통이 연장됐을 뿐이지 고통이 없어진 게 아닌 상황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한부 환자한테 일시적으로 잠깐 잘 사는 약을 준 거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한 2년은 솔직히 편하게 산 건 맞죠. 남들은 비싸게 살았는데. 자, 근데 국가의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겠죠. 1년새 1억 1천만 원이 올랐는데 향후 상승세는 지속될 거란 관측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내년도에 전국의 전세값 상승률은 6.5%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할 걸로 봤다. 전세 가격이. 전세 가격도 상승하죠. 물가 상승하지. 세금 상승하지. 그냥 돈은 똑같이. 그죠? 들어오는 돈은 똑같이 벌리는데 모든 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물건과 신규 계약 물건과의 가격 차이. 이게 아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호수는 예를 들면 전세금이 5억인데 나는 2억에 살았던 거야. 그러면은 내년도에 신규 계약분이 늘어나면 당연히 2억 받던 데가 3억 더 올려서 5억으로 올리려고 하겠죠. 강남구, 이거는 굳이 서울 강남구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수도권 전체에도 해당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이 규정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더 못 사는데, 더 한산한데, 더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곳에서는 격차를 미미하게 느끼겠지만, 점점 이렇게 사람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3천만이 넘게 사는 데가 서울하고 수도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 인구의 70%가 사는 곳이다, 이게. 응? 이 정도 사는 데에서 지금 서민들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상하죠? 전월세 신고자라든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을 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임차인이 자꾸 싫어해. 그것도 좀 이상하죠. 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7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4억 8천만 원에 계약된 반면 2주 후에 동일한 면적 8층은 9억이 거래된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전세값 급등이 우려되는데 내년부터는 전세 대출의 규제도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전세값도 갑자기 급등할 건데 대출 자체도 이제 심해지는 모양이에요. 대출.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부터 한 달이나 2달 전부터는 이제 갑자기 대출이 엄청나게 조여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뭐 아파트에 뭐 집단 대출도 막아버렸다 어쨌다. 그래서 피해 사례가 굉장히 속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전세 대출까지도 막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전세 대출이 막아지면은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5억짜리 전세가 시세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서 3억에 한 2년 더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 5억으로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르려면은 이제 돈이 없잖아. 1년 사이에 뭐 2억씩 벌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 대출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이 월세를 2억만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봉투가 헐거워지죠. 그러면서 주거 비용이라든지 주거의 품질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품질.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고 저녁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삶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 벌리는 건 똑같은데 이제 내년부터는 주거 비용이 더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억 원씩 오르는 전세값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반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집주인은 또 재산세하고 종부세 등으로 높아진 보유세로 월세를 통해서 덜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너무 당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전세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이자 넣어놔 봤자 쓸데가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월세를 받으려고 할 거고 그러면 서민들은 더더욱이나 내 집 마련은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 하에서 서민이 지금 이런 부동산 정책을 지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이 부분의 내용이 중요한 말인데요.
전셋값이 안정되려면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거주 요건도 매겨버리죠. 임대인을 투기꾼으로 규정도 해서 규제하죠. 그러니까 전세에 관한 물량이 늘지 않죠. 전세 물량이 늘지 않으니까 세입자들은 더더욱이나 인상된 전셋값에서 찾아야 되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한 말인데, 예를 들면 마스크를 공급하는 공장을 조이면 마스크가 시중에 안 팔리니까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싼 가격에서 줄 서서 사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사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어디서든 살려면 마스크 공장을 억제할 게 아니라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를 지원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주택 임대 사업자, 즉 다주택자를 지원해줘야지 전세하고 월세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상식인 거죠. 근데 다주택자를 그 적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대한민국인 같은 국민인데 이제 적으로 규정한 다음에 이 적을 죽이니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공급을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면은 세입자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삼성그룹을 조인다, 국가가, 그러면 당연히 스마트폰 이런 게 이렇게 싸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